24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협상 중에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 우대 제도도 이제 그 재협상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 우대 제도를 한미 FTA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보건의료 기여도가 높고, 그 다음에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신약에 대해서요, 대체 약제 최고가의 10%, 그죠? 가산, 약제의 10% 가산, 신속 등재 등 우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6년 10월부터 이거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기여도가 높고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신약에 대해서 대체 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한다. 그죠? 신속 등재 등 우대를 제공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미 FTA 합치되는 방향으로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 우대 제도를 개선하되 이제 그때 말 그죠? 그 2018년 말 시행을 목표로 2018년 10월 30일까지 개정 초안을 공포하기로 그렇게 어그리를 한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실시평가원 차원에서는 2017년 12월 1일 개정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시행을 유예하고 추가적인 개정사항을 검토 중이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약제의 개정 규정은 약제의 요양, 급여 대상 여부 등을 평가 기준 등 절차에 대한 규정,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규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신약이죠. 약가 우대 제도 관련 한미 간 합의사항은요. 동제도가 한미 FTA 협정문 상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제안해 했다. 그죠? 그게 다시 이제 명시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향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 행정예고 및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2018년 말 시행을 추진한다라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향후 절차 등에 관한 이제 FDA 협상, 추가 협상에 대한 향후 절차 등에 관한 이제 노력이죠. 양측 행정부 간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 절차가 2019년 1월 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반려를 위한 국내 절차 진행 중에는 분쟁 해결 절차 회부보다는 협의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라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서신 교환을 통해서 어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효 노력을 해서는요, 양측은 의정서의 적기 발효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행정부 차원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여 의정서가 2019년 1월 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진행 기간 동안에 의정서에 합치하는 상대국 행동과 관련해요. 한미 FTA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 회부를 자제하고 웬만하면 자제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놨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면은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죠? 기간이 길어지고 절차에 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행이 늦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한다. 자, 그래서 이제 향후 절차라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행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향후 절차는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 협정, 즉 한미 FTA 협정은
미국 행정부와 한국 행정부의 대표단이 만나서 일정 기간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합의되는 과정은 서로가 협상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보안이 유지될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협상이기 때문에 협상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노출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비밀리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죠. 이제 막상 이제 그것을 위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레드라인으로 할 것인지, 또 뭐 어떤 부분들을 이제 협상의 아젠다로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가 사전 공개는 좀 힘듭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내용을 알고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절차가 결국은 뭐냐면 향후 절차에 해당됩니다. 자, 협상은 서로 대표부끼리 합니다. 미국에도 이제 무역 대표부가 와서 협상을 할 것이고요. 한국에도 또 이제 외교부나 이제 이런 통상부나 이런 관계자들이 가서 협상팀이 협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협상을 하고 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협상을 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이제 협상 내용을 갖다가 공개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여론을 이제 그죠? 여론을 반영을 하겠죠. 그러면 그 여론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의회가 그 협상의 내용을 갖다가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게 달려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의회에다가 그죠? 국회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에다가 압력을 행사하겠죠. 국회에서 뭐 보통 보면은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이제 국회 압력 단체를 통해서 뭐 해당 의원에게 뭐 이렇게 로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인 압력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로비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겠죠. 뭐 하겠죠. 로비가 꼭 뭐 브라이브리 하라는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압력을 가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표가 있어야 되니까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는 과정을 이제 사후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국회가 이제 그 행정부가 한 그러한 이제 행위를 이제 추인해 주는 것, 그죠? 이제 뒤에서 일단은 뒤에서 이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 이제 미루어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추인이라 하죠. 그럼 이제 그걸 비준한다, 국회가 비준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준을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비준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이행 과정, 즉 이제 우리는 이제 비준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다시 이제 법률안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법률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법률안을 만드는 거죠. 이 FTA는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이죠. 국내법과 국제법은 같은 지위에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국제법과 국내법은 그러니까 이원적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지위는 같지만 그러면은 바로 국내에서 FTA에서 명시된 규정들이 바로 그냥 그 추가적인 입법 없이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로는 self executing이라는데요. self executing 자기 실현. 그러니까 바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non self executing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non self executing이라고 명시를 자체적으로 이제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행 법률이라는 즉 그 FT 즉 한미 FTA 즉 어떤 간에 이제 협정이 실제 국내법과 동일한
국제법적인 그 협약, 즉 트리티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트리티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그러한 이제 트리티를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실제 이행 법률을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의회에 의해서 제정을 해야 되죠. 그죠? 제정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거를 갖다가 성인은 성인이고 또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한미 FTA가 국내에서 발효될 수 있는 관련 법을 별도로 국회가 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향후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국제법이 국내법으로서의 지위를 갖음과 동시에 바로 이제 이행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권리가 어떤 능력이 부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는요. 우리보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비준하고 국회가 이행법률을 즉 이행법률이란 것이 뭐냐? 그 FTA를 그러니까 실제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즉 법원에 의해 가지고 어떤 법원으로서 법원 즉 판결의 근본으로서 판결의 어떤 근원으로서 그 어떤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죠. 그죠? 판사가 판결을 FTA 관련된 분쟁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의회가 즉 국회가 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제 이것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면서 이제 그 실행력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복잡하고 또 효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악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어떤 점이냐 하면요. 미국은 실질적으로 무역 관련 협정에 대해서는 자기 실행권, 즉 self executing 그 법이 바로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법률안에 따라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는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는 뭐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취지로 협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관례적으로 미국의 무역 협정은 바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의도로 협정자들이 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FTA를 체결됐다면 그 자체로는 어떤 역할이냐면 그 자체로는 우리가 이제 법이 어떤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이제 우리 자체는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법과 충돌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즉 자국법과 충돌될 경우에 우선할 수 없다. 즉 조약이 우선할 수 없다. 이러한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떠한 규정이냐면 한미 FTA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미 FTA는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 미국 법이 규정하는 조약은 아닙니다. 왜 조약은 아니냐면은 미국은 이제 조약을 규정하는 이제 근거는 미국 헌법 2조에 있습니다. 조약을 근거하는 곳에서는 미국 헌법 2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된 WTO라든지 나프타라든지 다른 나라들과의 FTA 또 한미 FTA 이것은 미국 헌법 2조에 있는 조약 체결 절차에 따라서 체결된 법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의 어떤 범위에 대한 이제 그 좀 논란이 사실 있어서 그러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의 지금까지 무역 관련
협상들이 그러면 체결이 되었냐 하면은 미국의 어떤 대외무역 촉진법이라는 그 과정에 근거해 가지고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제 대외무역 촉진법이라는 이 근거는 원래는 이제 행정명령입니다. 행정협정입니다. 행정협정. 그러니까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이야기하는 의회의 어떤 헌법이 이야기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법 체제가 굉장히 로메이킹 하는 것이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로우냐? 까다롭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통상 그 어떤 환경에. 그래서 이제 미국은 사실은 그 어떤 그 뭡니까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는 헌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고유한 권한, 영어는 inherent pow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권한이 있는데요. 이 권한은 미국 굉장히 powerful한 inherent power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뭡니까 그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속하게 그러니까 이제 전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어떤 이러한 이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줬습니다. 이걸 갖다가 고유의 권한이라 해서 inherent power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통치행위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통치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통치행위에 속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그것을 untouchable입니다. 터치하지 않습니다. 자제합니다. 스스로가 자제합니다.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외 무역에 관한 것, 즉 대외 경제, 즉 미국의 국내 경제와 그다음에 미국 이것이 이제 세계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조약이나 협정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의회의 권한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30년대에 스무트법이 있죠. 스무트법. 그거는 이제 뭐냐면 엄청난 이제 그 뭐냐 관세를 올려가지고 공황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어져서 세계 2차 대전까지 높은 관세로 인해 가지고 가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전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뭐냐면 의회가 자기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능함을 느꼈어요. 이 의회가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 아주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속된 말로 비즈니스도 알아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회의 멤버들이 이제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는 경우는 옛날에 미국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보면 지금 대부분이 법률 전문가들이 변호사나 이제 법률인들이 지금 의회를 독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거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비례대표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그러한 이제 선거구에서 선출된 정치인들의 비전문성을 보충해주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어떤 의원들의 어떤 그 자리인데 사실 이것도 좀 지금 보면 조금 그러지 못한 방향으로 왜곡돼 가지고 그죠? 좀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1930년대에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 의회도 상당히 사실은 그 경제에 대한 모든 그 정권이 헌법이 의회에 주었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의회는 그것을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가 1935년에 경제 부분에 대한 것을 포괄적 또는 제한적으로 대통령에게 위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이 이런 경제 부분, 대외 경제 부분에 대한 협정을 맺을 수 있는 행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이제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미 헌법 제2조의 어떤 조약 체결 체제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냥
행정협정상으로서의 어떤 문제를 이제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 만약에 이제 이 조약 대통령에게 위임된 이 경제에 관한 어떤 협정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헌법에서 말하는 취지의 위헌이 되잖아요. 위배된다는 거죠. 왜? 헌법은 2조에 따라 가지고, 자, 조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3분의 2 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미국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 그 국민들의 어떤 지지로 당선되는 어떤 정치적 별정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상원에서 조약이 비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질질 끌어들이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행정부는 조약을 체결한 이상 그 조약이 그 국내에서 자기 나라에서 실현되게 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약은 그것이 실현되든 실현되지 않든 그 상대방의 국가에서 조약으로서 효력을 그대로 가집니다. 그거는 1969년에 이제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정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조약을 체결한 행정부는 자기 나라에서 그 조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조약은 그대로 되든 그게 그 자국에서 효력을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뭘 가지고 있다고요? 그 조약으로서 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헌법 2조에 따른 미국 같은 경우는 조약의 비준이 굉장히 사실은 어떠냐?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조금 이제 우회하는 방식을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찬성이 되었다고 합시다. 자,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어요. 이제 이 조약 말고 다른 법률안 제정에 대해서 이제 다시 조금 해봅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률안이 이제 제한이 되죠. 뭐 국민이 할 수도 있고 행정부가 할 수도 있고 정부죠. 정부 부처가.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자신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제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죠. 그죠? 국민 스스로가 이제 그거 하기는 이제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소위원회, 즉 전문위원회죠.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의결이 되면 이제 요즘 이제 말이 있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가서 이제 이 법이 기존에 비슷한 법이 있는가, 아니면 이 법의 이제 법률상 용어들이 뭐 충돌하진 않는가, 뭐 법률상 용어가 잘못되지 않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하죠. 그럼 이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이제 법률안으로서 이제 일단 되죠. 근데 많은 법률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요즘 이제 법사위원을 누가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자구가 잘못됐다, 아니면 뭐 아직 뭐 심사할 거를 여력이 안 된다, 너무 법률안이 많아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딜레이를 시켜버리면 이제 그냥 회기 중에 폐기되면 이제 그거로 다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시 그래 되면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또 올라가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법률안에 대해서 좀 이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의 역량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뽑히기는 힘들어도 2선, 3선 되면 더 잘 뽑히는 이유가 이제 더욱더 파워풀해지니까요.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3선 이상, 뭐 법을 정한 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장유유사 아닙니까? 일종의, 그죠? 그래서 3선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수가 된 사람들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상임위원회 되면 법률안 올려주면 그래도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먼저 올려 뭐 이렇게 해서 빨리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렇게 이제 올려가지고 하원이 올립니다. 법률안을. 그럼 하원이 올렸다. 하원 통과됐잖아요. 과반수로 통과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상원에 다시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하원은 상원이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 예비 검토를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비 검토. 그래서 미국은 상원의 의원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상원의 의원이. 상원의 권한이 파워풀합니다. 상원은 이제 각 주에서 이제 2명마다 이제 뽑은 거고요. 하원은 이제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뽑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원이 이제 다시 하원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다 올라왔던 그 과정을 이제 다시 똑같이 합니다. 해가지고 여기 통과돼야지만이 이게 다시 하원으로 다시 내려가가지고 통과 다시 하면 되고 상원에서 통과되고 다시 모여서 이제 그거를 이제 법률안으로 해서 대통령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원에서 비극해도 안 되고 하원에서 비극해도 안 되고 하원에 됐다 하더라도 상원에서 또 개런티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아주 아주 복잡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법률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이제 행정명령이라든지 행정협정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이제 그 어프로브를, 즉 비준을 받는 것을 대외적인 것은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헌법 2조에 의해서 조약으로 헌법 2조의 규정에 따라서 체결된 조약은 미국 연방 법원과 연방법과 같은 지위에 있습니다. 물론 연방 헌법보다는 아래 지위에 있습니다만, 자, 그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으로, 행정협정으로 위임을 했는데 위임이란 것이 사실은 의회가 자기의 무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편의상 별도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줬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디에 불합치됩니까? 헌법에 불합치되죠. 헌법에서는 경제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은 모두 의회에게 그 권한을 줬습니다. 경제에 관한 것은, 대외 경제에 관한 것은.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대통령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주면 안 되니까. 그럼 뭐냐? 대통령이 우선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회, 그 다음에 행정부 협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협정들은, 경제에 관한 협정들은 그 행정부 단독의 협정은 아니고, 그래서 의회의 가반수, 상원, 하원의 가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충안, 그러니까 원칙적인 오리지널 트리티는 아니지만 의회, 행정부, 그 다음에 그 협정 간 서로 그 협치된 협정이다. 이제 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요. 아까 1조에 2조에 의해 갖고 고유로 이제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찬성을 했다 합시다. 원칙 오리지널 그 트리티, 그 조약 체결 그 과정에. 그러면 이제 이게 조약이란 것은 이행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행법률이 있어야 되냐면, 미국은 무역 협정에 관해서는 무조건 바로 그 협정이 미국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 자체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미국 법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미국 법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죠. 미국 법을 협정에 맞도록 고치든가 아니면은 이 협정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죠. 그 협정 그 조문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협정이 실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행이 안 되면 행정부는 약속을 어긴게 되니까 행정부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의회는 협정에 대해서 행정부에 그걸 갖다가, 물론 그 협정을 자기 나라의 어떤 것에 위배되는 걸 알면서 협정을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치밀하게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손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행정부 자체가 그냥 바로 의회의 어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협정을 맺어서 그 협정이 바로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헌법이 위임한 경제에 관한 고유한 inherent power인 그 의회의 권한이 완전히 의회가 그 권한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그러한 이제 위헌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나마
이래 잘못된 점들을 잘못된 점, 즉 국내법이 협정하고 부딪히는 그 부분을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죠? 수정해 줘야 된다. 그 수정하는 작업을 이제 의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행법률이다 이렇게 하면 이행법률이다. 그래서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행법률이 실행이 안 된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냐? 이거 행정부에서 협정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 너무 저항이 거세고 자기 나라에 이득이 안 될 것 같다 하면 이행법률을 의회가 만들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안전장치로도 그 나중에 그 뭐냐면 뭔가 이렇게 실행을 안 되게 만드는 그죠? 이러한 이제 뭐 요거로 의하면 부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묘하게 행정부는 했는데 입법부에서 부인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남겨놓고 있다. 이행법률로서 남겨놓고 있다. 미국은. 그래서 모든 통상 협정에 대해서 이러한 그 규정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양측이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진행 중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거고요. 이런 중 이제 분쟁 해결이 분쟁이 나가겠죠. 왜 안 하냐? 너희들 왜 실행 안 하냐? 이럴 때는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일단 또 분쟁 정치에 들어가면은 안 되니까 서로 협의하자. 그 다음에 이제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런 이행 법률을 의회까지 통과시켜야 되는 이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노력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상세 내용 보면 양측은 의정서의 적기 발효의 중요성을 감안 행정부 차원에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여 의정서가 19년 1월 1일까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분쟁 해결 절차는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진행 기간 동안요. 의정서에 합치하는 상대국 행동과 관련해요. 그죠? 뭐 안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한미 FTA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 그게 이제 부속서 22자나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제하고 협의를 이제 통해서 합의를 모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24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25강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